선택 오늘의 종목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주 주요 시장 특징과 함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5월 시장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5월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 마지막 주이죠. 오늘은 우리 시장은 5월 31일 오늘 있지만 미국은 오늘 시장이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주가 지난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 올랐고 다우가 0.94%, S&P 500이 1.1%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뭐 특징적인 걸 말씀 좀 드리면 월간으로 볼 때 나스닥이 1.5% 하락을 했는데 S&P 500과 다우는 상승을 했죠. 그만큼 나스닥과 성장률가 더 안 좋았다는 거고요. 월간으로 나스닥의 월중 저점은 마이너스 6.88%였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7%까지 큰 변동성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만이 주간으로 3.4% 올랐는데 2주 연속 반등을 주었지만요. 월간으로 3.96%였고 월간 저점이 마이너스 13.7%였습니다. 아주 큰 폭의 변동성을 주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최근 들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3.28% 올랐고요. 지난 주간에. 그리고 월간으로 4.47% 올라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섹터의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그동안에는 국제 수율과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성장주와 그리고 나스닥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점차로 시장에서는 CPI 발표가 있었고 지난주에 PCE 발표가 있었고 또 이번 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연동하면서 국제 수율과 테이퍼링으로 관심을 이동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지난주에 1% 올랐고 코스닥이 1.23% 올랐는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관들이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시장을 좀 방어했다. 그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 시장 변동률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와 이슈들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5월 말이 끝났고 6월 첫째 주지 않습니까? 네.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휴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1일 날 한국, 중국, 미국, EU 등 주요국의 5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일은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됩니다. 즉, 이제 5월이 끝났기 때문에 6월 첫째 주에 주요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PMI,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다는 부분도 좀 영향을 좀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일 날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 베이지북이라 하면 연준에서 바라보는 경기 평가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양적 긴축의 경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가장 관심이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4일 날 발표될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발표하겠죠. 미국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비농업 고용 그리고 실업률, 임금 상승률인데 이게 5월의 고용 보고서인데요. 지난 4월에 시장 월가에서 컨센서스는 100만 건 정도가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6만 건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일시적인 것이냐, 병목 현상이냐, 아니면 통계가 오르냐 여러 가지 얘기를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예상은 67만 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미국의 테이퍼링을 한 것이 가장 최근이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했는데 2013년 5월에 벤 버너키 의장이 향후 몇 번의 FOMC 회의를 끝내고 테이퍼를 시작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13년 5월입니다. 네. 이게 그때 뭘 보고서 얘기했냐? 이 고용 보고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CPI와 PCE를 발표하면서 테이퍼링 논리가 좀 있었잖아요. 논란이 그쵸? 좀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고용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런 논의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일에서 5일은 G7 재무장관회의가 있고 4일에서 8일 동안 미국의 종양화폐인 아스코 연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는 이슈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황 전체적에서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주 후반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들 참고해봤을 때 이번 주 주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등락하면서 뭐 박스권이나 표현을 좀 너무 오랫동안 쓰고 네.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지금 사실은 박스권 진입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박스 피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또 많은 증권사 하우스의 보고서를 보면 위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국면이 있는데 일단 이번 주만 본다면 등락을 하겠지만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제한적으로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지표들, 우리 시장의 수급적 요인을 주는 주요 지표들이 좀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달러인덱스가 90포인트 레벨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대비 원이 1113원까지 워낙 강세가 되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달러 대비 위안화가 6.36, 6.4가 마지노선이라고 그랬는데 6.4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장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수급적 영향을 주는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 올라섰다가 다시 1.581%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시장에는 수급적 요인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었다. 지난 주말을 바탕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6월의 수급 변화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개인들이 6조 5천억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9조 원이나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관들도 같이 매도를 했었는데 지난 5월에 기관들이 2조 7천억 순매수했는데 여기에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 매수를 했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있을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6월 동시 만기를 앞두고 나서 파생상품과 연결된 수급적 요인이 지금부터 2주 동안 시장의 수급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외국인들이 5월에는 부분 공매도 시행을 했던 시작했던 월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나가면서 공매도는 지속해서 있겠지만 그 규모가 점차 줄 수 있는 과정이 좀 되고 있고요. 연기금 매도도 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매도에 시달렸던 우리 시장이 다소 그 매물에 다소 좀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2개월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해종합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유로존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인덱스가 하락 추세가 되고요. 그러면 상해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지수가 올라간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섹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소위 말하는 대중국 관련주 그리고 컨택트 관련주들이 이미 지난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 섹터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립에서 위쪽으로 상승 시도를 좀 하면서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지금 업종도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은 업종도 차트가 다 있거든요. 네. 그 업종에 관련된 부족 아래 하위에 있는 종목들을 엮어서 모두 차트를 좀 만드는데 그 차트를 보면요. 아직까지 수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장 좋은 차트는 어디에 있냐면 의류 그리고 음식료, 기계, 은행 이런 쪽은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단에서 반등을 하지 못한 섹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바이오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이오는 반등을 했어요. IT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좀 있습니다. IT가 아직 반등을 하지 못했고요.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곳은 어디냐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섹터 중에서 미래차와 관련된 섹터에서 종목들을 이렇게 쭉 차트를 보니 현대미아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실리면서 가격 상승과 자동차 섹터의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체 부품주들은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 자동차 섹터에서 현대 위아 쪽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꽤 올랐거든요. 지난 한 1, 2주 동안요. 근데 이 CJNM이 사실은 종합 엔터예요. 그리고 융복합 컨텐츠 커머스 기업인데 사실 상당히 적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주도였던 섹터보다는 이제 대중국 관련 섹터나 아니면 소비 섹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것이 그동안에 조정을 보였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저평가되어 있고 아래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